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 전문의사 이관우입니다. 동의보감 강의 오늘은 동의보감 내경편 권 2를 시작하겠습니다. 권 2는 이제 혈, 피죠, 혈, 그리고 몽, 꿈, 그리고 음성, 언어, 그리고 뭐 담접, 진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장 먼저 편으로 혈 부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 한마디로 하면 이게 피죠, 피. 동의적인 관점, 과거의 그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의 그 관점과 오늘날 현대의학의 관점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가? 왜 다르게 되었는가? 그걸 찾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피 부분을 설명하는데 동의보감에서 피가 어떻게 생겼다고 설명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서양의학에서는 피는 골수에서 생깁니다. 적혈구, 백혈구 이것들이 골수 세포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피의 역할이나 양이 다 있습니다.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피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중초 수기 중초가 기를 받는데 중초는 우리 삼초부에서 말하는 상초, 중초, 하초, 배꼽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기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중초에 기가 가면은 이것이 변화를 한대요. 변화하는데 뭐냐? 위적이다 이랬습니다. 중초에 기가 가면은 빨갛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중초 위적 변하는데 그것이 시위혈이다 했습니다. 그 중초로 기가 가는데 그 기가 중초를 지나면 빨간색으로 변한대요. 근데 그거를 혈이라 이렇게 이게 피라는 거예요. 피는 여기서 말하는 중초, 수기 요거는 뭐라 이게 곡식에서 오는 기입니다. 그러니까 혈을 뭐라고 하면 혈위형이다 했습니다. 피는 곧 영이다 그랬습니다. 혈위 영인데 영이 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영양할 때 영이죠. 몸에 이렇게 영양을 준다는 그 영입니다. 혈위 영이고 영은 뭔가 아니 영이라는 것이 수곡지정기입니다. 영이라는 것이 수곡지정기다. 지정기다. 영이 수곡지정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은 수곡에서 오는 곡식에서 오는 것이고 곡식에 오는 것이고 그것이 중초를 지나면서 이 기가 중초를 지나면서 빨갛게 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정의입니다. 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피의 정의가 그것입니다. 기가 중초에 가서 빨갛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하고 똑같은데 그것은 곡식에서 오는 기입니다. 그것이 기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혈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기와 혈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말씀하시기를 혈위 기배다 그랬습니다. 피는 기와 짝을 이룬다. 이 기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이렇게 말해도 혈기 하는데 혈정이나 혈신은 하지 않아요. 혈기 기와 혈이 짝이 되고 그리고 설명하기를 그 기가 짝인데 기가 혈보다 앞선다 했습니다. 조기 상이에요. 상이고 그 혈은 차지입니다. 조혈 차지라 조기 위상 조기. 그러니까 말하기를 기가
기가 혈의 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말하기를 그 밑이다. 그래서 이제 혈은 기와 같이 늘 같이 가는 것이고 몸에서 같은 작동을 하는데 기가 혈보다 앞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게 조금 부가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이 오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와 함께 이렇게 흡수가 되면 맥이 된답니다. 이 맥이 돼서 맥이 박동을 하면서 육부로 다 퍼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을 아주 소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피에 대한 역할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혈액은 우리 신체 몸의 한 6% 내지 7% 차지하고, 그러니까 체중이 한 60kg 되는 사람은 한 4리터쯤 피가 되는 거예요. 혈액량이 그렇고, 그 혈액이 생기는 곳은 골수입니다. 골수에서 뼈속에서 생겨서 그게 적혈구, 백혈구 이런 요소들이 있고 현미경으로 보면 있고, 그 혈액이 이제 산소를 공급해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옮겨내서 폐로 갖고 와서 이제 교환을 하고 또 영양소를 옮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맥박을 심장에서는 1분에 약 70번 맥박이 뛰는데 한 번에 약 한 60cc 내지 80cc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를 설명하죠. 피의 작용을. 근데 동의보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게 기와 같이 가고 곡식으로부터 와서 중추에서 변화된 그런 아주 영으로 이렇게 혈 이런 이제 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서양의학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동의보감에서 기를 아주 설명하실 때 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주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이 출혈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출혈 중에서도 소위 이제 코피 있잖아요. 늑혈, 이 육혈, 이 코피 흐르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출혈의 원인으로 많이 보셨는데 그 치료법이 너무 신기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코피가 날 때 하나는 그 큰 종이를 한두 장 딱 10번쯤 접는데요. 이렇게 포기에 접어서 거기 물에 묻혀서 코피 나는 사람 머리 위에 두고 인두로 이제 찢는데 그 종이에 물이 마를 만큼만 인두로 찢는데요. 그러면 코피가 멎을 것이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실로 꽁꽁 묶으면 코피가 멎을 것이다. 이 출혈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신기하고 또 한 가지 또 기억에 남게 신기한 것이 그 기침할 때 입으로 이제 가래로 피가 나오는 것을 네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건 서양의학에서는 없는 일인데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째는 해혈이에요. 해혈을 해서 이건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입에서 피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선생님 이거는 폐에서 나는 것이다. 폐에서 나는 것이니까 폐를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해혈이에요. 이걸 자세하게 구분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수혈이에요. 수혈이고, 요거는 비장에서 오는 것이래요. 비에서 오는 것이 수혈인데, 이거는 기침을 많이 하진 않는데, 기침을 가끔 할 때 그 가래에 피가 핏줄처럼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이 수혈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그것은 비장에서 오는 것이다. 비장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봤어요. 세 번째 피해는 타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혈이라는 게 있어서 요거는 심장에서 오는 거래요. 신에서 오는 입으로 나오는 피라는 거예요. 요거는 기침을 해서 나오는 거 아닌데 억지로 가래를 이렇게 뱉으면 거기에 이제 피가 묻어 나온대요. 그거는 신장에서 나오는 피다. 그건 또 신장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것이요. 네 번째 게 재밌는데 네 번째는 각혈입니다. 각혈이에요. 각혈이. 이 각혈은
이거 피가 이렇게 피를 뱉고자 입에서 피가 나오는 피가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 출혈이라고 그래요. 이 모양을 말하고 이것은 정혈이라고 했습니다. 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정액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입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관계를 너무 많이 하면 이런 이제 각혈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입에서 피가 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혈이에요. 헤마테메시스라고 부릅니다. 헤마테메시스. 토혈입니다. 이것은 간경화 환자들이 정맥으로 피가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맥에 우혈이 생겨서 목에 식도정맥이 불어서 거기서 이렇게 막 터지면 피가 그냥 물동이처럼 물동이 동이에 피 쏟듯이 이렇게 확 쏟아요. 그걸 이제 헤마테메시스라고 굉장히 응급 상황이죠. 이런 피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프티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폐에서 폐암이 있거나 폐렴이나 결핵이나 이런 거 걸리면 기침하면서 피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헤마티시스다. 그 두 가지로 서양에서는 분류해요. 그러니까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식도나 위나 이런 그 소화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이제 폐 이런 그 호흡기관으로 나오는 딱 두 가지인데 동의보감에서 네 가지를 설명해서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법이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서 그 피에 출혈이 있을 때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응급 상황에서 아주 제가 그 마취 통증약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출혈이 심해서 이제 사망하는 분들을 보고 그런데 이 동의보감 설명이 그거는 정확해요. 의사 선생님이 출혈이 심하면서 맥박이 아주 강하면 그치면 곧 죽는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혈이 심한 사람이 맥박이 거치면은 죽는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출혈이 수술을 하다가 정말 피가 많이 나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보면 심장이 아주 팍 커져요. 그래서 맥박이 팍 크게 느껴져요. 그런 거를 아마 옛날 분들이 많이 관찰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출혈을 해서 설명하는데 또 이 재미난 것이 출혈이 있을 때 이제 현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훈, 그러니까 어지럼이죠. 이 출혈이 있으면서 어지럽고 빈혈이죠. 빈혈이 생겼을 때 동의보감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재밌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근 있잖아요. 머리털을 뽑아서 자르거나 해서 아마 모근을 불에 태우고 거기다 식초를 부어서 냄새를 마시면 치료가 된다. 그렇게 이건 정말 좀 특이하죠. 이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빈혈이 있고 출혈이 많은 경우는 무조건 수혈입니다. 같은 혈액형 피를 주사를 수혈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링겔액을 주사를 해서 혈액 양을 늘리면 괜찮죠. 그게 치료법인데 기본적인 치료법인데 동의보감에서는 현문 치료법에 그렇게 모근을 불에 태워서 식초하고 해서 냄새를 맡으면 치료된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점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동의보감 내경편 권지 2 첫 번째 부분인 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